자, 이번에는 우리 언리얼 엔진을 이제 앞서서 우리가 설치를 했고,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게임에 개발할 수 있는 에셋들을 추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에셋 추가는 여기 언리얼 홈페이지, 그쵸? 홈페이지에 마켓플레이스 가서 뭐 무료 에셋이든 유료 에셋이든 본인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임 에셋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가 된 상태라면 이제 요런 창이 이렇게 첫 화면이 띄워져 있을 겁니다. 띄워져 있을 거고, 이제 이 에디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각각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좀 요거 같은 스타트 콘텐츠, 기본 콘텐츠를 가져다 쓴 겁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그 유니티 엔진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 장면을 씬이라고 하죠. 그리고 언리얼 엔진에서는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레벨 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레벨 파일을 하나를 로딩하시면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레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에다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액터들이라고 하죠. 언리얼에선 액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이제 우리 하나씩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또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뭘 볼 거냐? 이쪽에 요 창이 이제 툴바라고 하거든요. 툴바.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기능들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림 봐서 이쪽에가 우리가 이제 여기가 툴바다. 툴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라이너. 그래서 그 내가 이 레벨에 어떤 오브젝트들을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목록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디렉셔널 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죠. 기본적인. 자, 그리고 뭐 사운드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의자, 바닥 이런 것들 이제 오브젝트 목록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아웃라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이 오브젝트들, 이 액터들이 어느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 정보들을 표시하는 창이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디테일 창입니다. 디테일 창. 그래서 뭐 이쪽 화살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물체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위치를 뭐 숫자로 입력해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 이렇게 결코 게임 화면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행한 레벨에 대한 그 화면의 구성품들이 이 위치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뷰포트라고 해요. 뷰포트. 우리 이제 그래픽스나 이런 데서도 최종으로 뷰포트 변환 이런 변환을 거쳤었죠. 그래서 그림이 보여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영역이죠. 여기를 이제 뷰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지금 우리가 레벨에 배치하긴 했지만 이 친구들 실제 리소스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여기 콘텐츠 드로우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여러분들의 뭐 메쉬 이런 것들 이렇게 도형 이런 것들을 이쪽에다가 리소스를 모아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걸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요거를 그 콘텐츠 드로우라고 해요. 콘텐츠 드로워. 뭐 사운드도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유니티 엔진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크게 뭐 차이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엔진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뭐 다른 엔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금방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시면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 화면 뷰포트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뷰포트 툴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뷰포트 툴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뭐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뷰포트 오브젝트 선택하는 모드로 할 건지 아니면 이동시키는 모드로 할 건지 뭐 이런 옵션들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툴바에서 요 왼쪽 보시면 여기까지도 이제 다 뷰포트 툴바입니다. 요 버튼이 하나 있어요. 목록 버튼. 이 목록 버튼 누르시면 뭐 어떤 옵션으로 뭐 우리가 그 설정을 해줄 건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툴바를 표시할 건지 안 할 건지 꺼주면 지워지죠. 뭐 FPS 우리 프레임이죠. 프레임 표시해 줄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옵션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 지금은 단일 패널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뭐 패널을 3개로 쪼개겠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뷰포트를 두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원래 오브젝트 레벨에서 볼 수 있던 그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요 부분은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옆에서 보는 이런 퀄리티로 또 화면으로 여러 화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 표시 부분을 눌러가지고 바꿔줄 수 있고요. 충분히 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건지 뭐 이런 것들 옵션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라이팅 포함을 바꾸면 뭐 이렇게 보이겠죠? 언릿. 이건 이제 뭐 빛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고 와이어 프레임에서 메시의 이 프레임 그 줄 선 정보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 라이팅 포함해서 빛 계산을 실시간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모드가 있었고, 자, 언닐은 대략적으로 라이팅을 생략해주고 물체만 구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은 메시의 그 정점 정보로 선을 그려서 물체를 보여주는 모드가 있고, 디테일 라이팅이라고 해서 빛의 음영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테일 라이팅. 이렇게 음영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텍스처는 들어가지 않고 색깔은 입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리플렉션이 또 있습니다. 자, 리플렉션 누르시면 반사로만 물체를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쪽 지금 보이시면 이 겉에 있는 그 공간 있죠? 구름들. 이 구름들이 이 물체에 반사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체 정보로만 내가 그려주고 싶다. 그럼 컬리전을 누르시면 각각의 충돌체 모양을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지금 의자는 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충돌체는 약간 더 크게 충돌체를 그려놓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려놓은 걸. 자, 그리고 다시 레이아웃을 하나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창은 어떤 기능들이 있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렌더링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그 물체들을 뭐 보이게 하지 않을 건지 이런 식으로 꺼주고 켜주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충돌체도 보이게 하고 싶어. 켜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태틱 메시는 없애고 싶어. 뭐 이렇게 없어질 거고.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오브젝트들의 특성에 따라서 라이팅 옵션이나 뭐 오브젝트의 유형이나 이런 걸로 나눠서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쪼개놓고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툴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이제 이동 툴이죠. 물체를 이동할 수 있는 얘를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얘는 여기 이 친구는 회전 툴입니다. 회전. 그리고 회전과 이동을 하실 때 여기 이쪽에 보시면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냅. 그래서 보시면 내가 10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마우스를 한번 누르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꺼주게 되면 마우스가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바꿔서 15도씩 이동을 하고 15도씩 스냅 기능을 또 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크기도 스케일 옵션에서 크기도 스냅 가 있고요. 요 스냅 기능을 뭐 필요에 따라서 특히나 회전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좀 자주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카메라 아이콘 보이시죠? 요건 이제 카메라 속도인데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속도를 한 2배로 눌러보겠습니다. 8배. 엄청 빠르게 이동하죠? 잠깐 눌렀지만 카메라 이동 속도나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카메라 조작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마우스 휠을 이렇게 앞뒤로 회전을 시키시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앞과 뒤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 휠.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할 때 이렇게 움직이시면 카메라가 어떻게 좌우로 회전이 됩니다. 좌우로 회전이 되고 그리고 좌우 버튼을 동시에 클릭한 대로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키보드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FPS 키보드 WASD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그렇죠? 키보드로 WASD로 앞뒤로 이렇게 이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 이동하고 싶다. 아까 마우스 버튼 양쪽 2개 클릭하고 이동했었죠? 요거를 EQ 버튼으로 또 위아래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휠로 앞뒤로 이동했던 거를 C 버튼하고 Z 버튼으로 또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툴바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장 버튼은 내가 물체를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동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레벨에 해당 오브젝트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제가 이제 게임을 껐다가 껐을 때 다른 씬으로 한번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선택 모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편집 모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저희가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뭐 모델링 친구 뭐 이렇게 하나 해서 모델링 모드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뭐 모델링들을 뭐 늘리고 줄이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당장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택 모드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큐브 모양을 누르시면 다양한 이제 그 부품들을 추가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가 빛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라이트 색깔을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 자, 빨간색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가 어디 있겠죠? 이 친구는 이렇게 꺼볼게요. 눈 눌러서 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이 포인트 라이트만 반영이 돼서 빨갛게 물체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은 우리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언리얼 엔진에서 코딩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작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관련된 메뉴들이 있고 또 이제 추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시퀀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시퀀서.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 그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영화를 하나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뭐 그런 우리 게임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게임 그 컨텐츠 중간중간에 뭐 스토리 같이 영화처럼 이렇게 재생시켜주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 걸 촬영하는 걸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 버튼은 좀 돌려놓을게요. 자, 요 버튼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툴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레벨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배치한 이 오브젝트들을 실제 게임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 툴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게임상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플레이 시켜줍니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죠. 음악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좌우상하로 이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 프로젝트 내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능들이. 이게 이제 그 언리얼 엔진의 기본 스타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SC 누르시면 또 종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이제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서 이 그 프로젝트를 빌드를 시킬 건지 뭐 그런 옵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죠. 지금은 윈도우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톱니바퀴 모양 세팅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련된 세팅들을 뭐 플러그인을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뭐 월드 관련된 세팅을 바꿔 주거나 이런 패널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사용되진 않을 거고 추후에 많은 그 사용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될 건 사실 이 뷰포트에서 관련돼서 뭐 얘네들을 움직여보고 배치해보고 이렇게 뭐 특정 오브젝트들을 꺼서 안 보이게도 해보고 이렇게 사용해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 기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신만의 또 프로젝트, 이 수업 시간에 사용된 예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자신만의 프로젝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셔서 물체를 배치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동도 해보시고 뭐 이런 작업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언리얼 엔진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 통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수업을 이제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출시까지 빌드 파일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것까지 목표인 수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팠습니다.
본인만의 레벨을 추가를 해보시고, 지금 SM만 추가가 돼 있는 상태인데 레벨을 추가를 해보시고, 이제 레벨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좀 약간 배치도 해보고, 뭐 옮겨도 보고, 본인이 만들 게임을 구상하는 에셋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조금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옮겨보고, 배치해보고, 그리고 나만의 씬을 구성해보고, 레벨이죠. 나만의 레벨. 각각의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레벨까지 폴더를 만드셔서 새로운 레벨을 작성하시고 저장하시고, 하다못해 내 캐릭터가 뛰어다닐 수 있는 바닥 정도 하나 까시고, 그 정도의 작업을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따라하는 거는 사실 뭐 누구나 하기 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 따라하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만의 프로젝트로 내가 생각한 게임들을, 머릿속에 구현됐던 그 게임들을, 비슷한 에셋들을 구매하고, 또 뭐 무료 에셋들을 다운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배치해보고 해서 구상을 현실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지을 때쯤에는 뭐 각자의 그런 게임과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물들이 스팀 정도에는 꼭 올라가서 뭐 판매되거나 뭐 그걸 잘 되면 좋고요. 잘 되면 사실 취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창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 한번 안 되면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사용하면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